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오드리 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손에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들고 다닙니다. 특히 아이들의 선물을 구입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첫 뉴스는 애플, 구글 등 IT 기업들이 콩고 아동노동 착취 문제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기업들이 배터리에 사용하는 코발트 광석 채굴에 콩고 아동 강부들이 동원되어 아이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제권리擁호 단체가 14개의 콩고 가족들을 대신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콩고는 코발트 생산량의 전 세계 60%를 차지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광물은 전기자동차, 노트북, 스마트폰, 전력 공급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2016년 국제 엠네스트는 재충전할 시간이라는 신규 보고서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대기업들이 코발트 수습 과정을 얼마나 개선했는지에 대한 순위를 매겼는데요. 콩고는 기본적인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그 당시 시마조시 국제 엠네스티 기업 인권 과장은 미래 에너지 솔루션이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콩고의 끔찍한 아동 노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기업들은 코발트가 어디에서 공급이 되는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콩고의 어린이들은 아동 노역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보도한 법정 문서를 보면 광산 터널이 붕괴되어 산채로 매장되거나 부상당한 어린 강부들이 있었습니다. 아동 노예에 대한 착취는 콩고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서의 아동들은 농사일로부터 비롯하여 도로, 철로 보수 등 모든 노동에 강제로 동원이 됩니다. 2019년 네덜란드 키즈라이츠 재단은 최근 아동인권 지표 2019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지표는 어린이들이 생존권과 건강권,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아동 권리가 가장 훌륭한 나라는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위스가 1, 2위 그리고 3위 순위로 나왔으며 북한은 122위 그리고 콩고는 144위로 나왔습니다. 아동의 인권이 취약한 것은 성인들도 인권의식에 대해 부족하기에 아이들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아동들은 봄 40일 농촌동원, 가을 15일 추수에 동원이 되며 나라 곳곳 어디에도 아이들이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습니다. 북한 아동들 강제노동 노역에 대해서는 어디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될까요?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완화를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자신들이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민간인의 생계를 증대시키는 북한의 수산물, 섬유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와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 송환 조치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이 미국 국무부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해제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제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안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에 관련하여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채택 시점 기준으로 2년 뒤인 올해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는 것과 3월까지 노동자 송환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에는 1만 8천 명, 그리고 중국은 미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최소 2만 3천여 명이 돌아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의 채택 이후 폴란드는 451명 중 37명으로 줄었고 베트남 51명, 네팔 33명, 미얀마 21명 등을 송환했습니다.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없는 등 해당 사항에 없다고 하며 일본은 원칙적으로 모든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현재 북한 정권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대북 제재 부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과 탈북민들 목소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휴먼 라이트 워치와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 공동서한을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전 세계를 범위로 하거나 22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67개 NGO와 국제연대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꼬집어 짚었습니다. 서한은 한국 정부가 지난 11월 14일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남북 간 대화에 참여하는 대가로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게 돼 그들의 범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전달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때만 북한 인권 상황의 장기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를 이유 삼아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송환시 고문당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경우 해당인을 보호하고 정당한 절차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므로 한국 정부는 2명의 북한 어민 송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한에서는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들 마루주키 다르스만, 소냐 미세르커를 포함해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이양희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 영국의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 등 10명의 유명 인사들의 개인 이름도 올렸습니다. 다음은 탈북자 이동현 씨의 단수단식에 이어 주일용 씨의 금식, 그리고 김태희 씨의 단식이 릴레이로 통일부 청사 앞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김태희 씨가 단식 12일 만에 오늘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김태희 씨는 자신이 의식을 잃게 되면 공개해달라고 유서도 써놓았는데요. 유서에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심은 적 없는 저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다운 인생을 살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김태희 씨가 떠나간 자리에는 현재 지방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단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소리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가 여러분, 좋아요,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